시작합시다. 이제 마지막 섹션. 이제 세 개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요. 페이퍼는 굳이 안 볼 것 같아서 안 올렸고, 오늘 이거 내용만 조금 구성 자체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DC 조금 이제 리뷰. 약간 그런 거죠. 약간, 게임 많이 하실 분은 아는데, 게임 개발자들은 패치할 때마다 코멘트를 달아주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번 세션에서는 조금 뭘 의도했고 좀 그런 느낀 점 이런 거 제 거 느낀 점 같은 거 공유하면서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갔는지 이런 거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준비했고 그 다음 이제 퍼즐 인퍼런스의 대략 이런 거가 퍼즐이구나 라는 걸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제 세션을 이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미싱 데이터가 저희가 한 학기하고 방학해서 마무리했죠. 그래서 이제 미싱 데이터가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약간 나 ESG에서 미싱했어 라고 했는데 그래서 미싱이 뭐야 라고 했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미싱했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랑용으로다가 우리는 미싱 데이터 애널리시스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할 거냐 보시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2의 4개까지는 결칙이 안 됐는데 아래 2개는 결칙이 돼 있죠. 그래서 이 결칙 자체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아는 대부분 아는 거는 이제 민 임플리케이션이나 이제 한때까지 많이 돼 있는 것들 위주로 넣는데 그게 아니라 X라는 보조 변수를 이용해 갖고 이 Y라는 것을 예측하겠다라는 게 이제 미싱 데이터 애널리시스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도식을 그려보면 아무도 아시죠? Y1, Y0 자체가 이제 미싱이 안 돼 있는 어떠한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가 있었을 때 Y1을 예측할 건데 Y0를 통해서 Y1을 예측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X를 이용해서 예측을 할까. 그 방식에는 뭐 레그레이션도 있고 뭐 웨이팅 기법도 있었죠. 그리고 EM 알고리즘, 뭐 베이지안 다양하게 쓰긴 했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이제 웨이팅 기법하고 이제 EM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예시인데요. 제가 이번에 아시는 분 아닌데 공모전을 혼자 나가봤어요. 그래서 공모전을 나가갖고 어떤 걸 했냐면 이러한 왼쪽 데이터 프레임이 주어졌을 때 풍력 에너지 생산량을 이제 예측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왼쪽 보시면 다양하죠. 뭐 해발고도도 있고 뭐 이제 풍력 에너지니까 풍속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터빈 아이디도 있고 뭐 표면 거칠기가 있대요. 표면 거칠기가 알아봤는데 이 거칠기에 따라서 해발고도의 풍속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습도도 있고 뭐 압력도 있고 다양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풍력 에너지 생산량을 예측하는 건데 문제가 뭐였냐면 피치 앵글 그러니까 이게 그 풍력 서비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얘네가 바람이 세면 빨리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람이 세면은 어떻게 되냐면 서빙이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날개죠. 이 팔을 날개라고 한다면 이거 또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서빙이 안 돌아가. 날개가. 그렇게 해갖고 과부하도 막아주고 아니면 혹은 이제 너무 에너지, 그러니까 바람이 적게 분다. 그때도 살짝 꺾더라고요. 이거는 그 바람이 너무 적을 때 약간 풍향을 맞춰주려고 꺾는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하여튼 저희가 아는 도메인 기준으로는 찾아본 도메인 기준으로는 바람이 작거나 클 때 이제 앵글 각도가 적도가 된다는 거였고 그때는 이제 에너지 생산량이 0이다 라는 거였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테스트셋에서는 없었어요. 트레이셋은 있는데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미션이죠. 그래서 그럼 테스트셋에서 우리 트레이셋에서 얻은 이제 피치 앵글 값을 테스트셋에 넣어보자. 그래서 미션을 세우고 최종적으로 풍력 에너지 생산량을 예측해보자 라는 테스트로 이제 다운스트림 테스트가 정해졌고요.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이거죠. 상태랑 상태니까 트레이셋에서의 상태를 통해서 테스트셋의 상태를 예측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스밍 데이터를 이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히스트 플라스 그려봤을 때 지금 보면은 왼쪽에 이제 음식도 빠졌을 때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이제 영도일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애매하죠. 네, 애매한데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하는 거는 우리가 궁금한 건 오른쪽에 있는 이제 x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풍속이 주어졌을 때 얘가 0인데 풍속값이 그냥 테스트했죠. 이걸 테스트해서 찾을 일단은 처음에 제가 드는 거는 웨이팅 기법을 조금 이용해 봐야겠다라는 것이었고 다음 같은 식이 이제 수술이 되잖아요. 그쵸? x가 주어졌을 때 스테이트가 0을 확률이 될 때는 뭐죠? 베이 정리에 의해서 단어가 정리가 되고 n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0이거나 1이거나 이거는 베르누이 분포를 따라가니까 이거 생각해요. 베르누이 분포를 따라가니까 이걸 통해서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스테이트가 제로일 때 x에 대한 확률값만 알면은 사실상 예수 텀을 구체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까 그 텀 자체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텀 자체가 정분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테스트 보면 알겠지만 약간 정분포로 따라가긴 하는데 살짝 애매해요. 끝단이 살짝 남아있어요. 저게 제 사람을 너무 미치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이어스 조정이 필요했고 그래서 일단은 박스 코스를 이용해서 정규분포로 전환해 줬습니다. 박스 코스 아시나요? 윤민이 아시나요? 그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박스 코스의 의미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정규분포가 안 따르는 데이터에다가 적절하게 이제 람다 값을 해줘서 정규분포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라이트가 스큐된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여기다 로그를 지어갖고 정규분포를 맞춰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를 맞춰줬어요. 여기다 히트가 여기다랑 여기 때. 그래서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 정규분포에 이 풍속이 들어갈 확률. 그러니까 아까 박스 코스 써갖고 정규분포를 전환했잖아요. 그 박스 코스에 넣어본 거예요. 샘플을. 첫 번째 정규분포에 넣어보고 두 번째 정규분포에 넣어봤을 때 대충 확률값이 몇 나오냐. 그거를 우리가 스테이트가 0일 때랑 1일 때의 확률값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스테이트가 0일 때 소를 1일 때 0일 때 소를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첫 번째 행 보시면은 한 3대 4, 3대 4 정도 되잖아요. 이 3대 4의 비율을 통해서 만약에 발전기의 전기 생산량을 배제하시면은 3대 4만큼 쪼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AB를 구해서 가능성을 구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번에 해봤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EM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원래 데이터를 그냥 로그만 씌웠어요. 전체를 다 로그를 씌웠다는 거예요. 박스 코스로 따로 한 게 아니라 전체 로그를 씌웠을 때 데이터가 떨어지고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 쭉 보니까 이제 시스템화죠. 그러니까 GMM으로 생각해갖고 학습시키면은 두 개의 정규분포로 이게 충분히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갖고 EM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E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리뷰를 해보자면 지금 저기 왼쪽 첫 번째 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뮤랑 시그마 자체가 어떤 걸 주어졌을 때 X 확률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점, 그러니까 잠재변수. 잠재변수라는 M을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저기 앞에서 시그마 붙여주면은 둘이 텀이 똑같이 되죠? 맞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컨스턴트, 알파를 나눠줍니다. 알파를 나눠주면은 여기가 똑같고. 근데 여기서부터 계산이 안 돼요. 그래갖고 이제 로어 바운드를 구하는데, 로어 바운드를 어떻게 구하냐? 로그를 안쪽으로 들어보는 여기에 대한 수식은 그렇게 막 크게 증명은 안 할게요. 그냥 내용을 보면 어쨌든 알파를 넣었고 로그를 안쪽으로 넣어줬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갖고 식정리를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 조작이 이렇게 식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EM 알고리즘의 목표가 뭐냐면 이 적절한 알파 값을 찾는 게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 스텝에 해당하고 아래 스텝이 이제 M 스텝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이 스텝에는 뭐 하냐? 보시면은 어떠한 잠재 전투랑 어떠한 엑스타,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샘플 자체가 주어졌을 때 로그 오도함 자체를 측정하고, M 스텝에서는 뭐 하냐면 이 로그 오도함 자체가 맥시마이즈 될 수 있도록 저희의 파이랑 U랑 시그마 자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래서 모두 업데이트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계산하고 업데이트하고 계속 업데이트, 이걸 계속 실험할 때까지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저희 쪽 테스트에서 이걸 생각해 봤을 때는 파이 자체는 아까 GNN의 어떤 확률이에요. 뭐 1번 가우시안에 속한 확률, 2번 가우시안에 속한 확률. 그리고 2번은 이거 자체는 1번 가우시안의 평균, 2번 가우시안의 평균, 세 번째 값이 시그마. 이렇게 해서 이 세 개 모듈을 업데이트 해준다. 그렇게 해갖고 최종적으로 1번 가우시안의 모수, 2번 가우시안의 모수를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했어요. 계산했더니 보시면 왼쪽이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가 EM이거든요. 네, 잠깐 보시죠. 어떤 것 같아요? 민구 씨 어떤 것 같아요? 뭐가 좀 다른가요? 그렇죠. 정확히. GMM 보니까 극단적이죠. 보통 여기 이 정도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거 한 80%? 88%? 이런 되죠. 근데 거의 다 이제 99%, 1, 막 이렇게 나와. 근데 반면에 왼쪽 자체는 약간 서미션 됐을 때 1이 안 되긴 하지만 비율 자체가 어느 정도 좋게 나뉘어졌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값을 해봅니다. 이제 왼쪽이 이제 테스트셋의 원본이에요. 풍속, 전체 풍속에 대한 히스트 플랫인데 테스트 데이터에서. 근데 오른쪽을 이제 아까 웨이팅 기법 이용했을 때 나눠봤고, 아래쪽은 GMM, EM 알고리즘 이용해서 나눠봤을 때 보시면은 이쪽에 살짝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얘는 5 거의 근상에 나온 거예요. 웨이팅 하는 거는. 근데 EM 자체는 5보다 살짝 작은 값에 테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EM 자체가 더 좁게 잡혔다는 거예요. 웨이팅 법 자체도 되게 막 애초에 확률값 자체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성 자체를 히스트 플랫에 제대로 표현은 못했지만, 표현한 이거 히스트 플랫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대충 둘이 더해서 데이터 연결 확률이 0.5가 넘으면 그냥 다 건드렸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은 못했지만 EM이 좀 더 고르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조금 제품이 서로의 각각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약간 EM 자체는 어느 하나를 결정하기는 굉장히 좋은 수단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떠한 내가 최종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에서를 결정할 때는 되게 좋은데, 이제 반대로 저희는 이제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거는 다운스트림 테스트였죠. 스테이트를 예측해서 최종적으로 에너지를 예측하는 게 목표니까, 만약에 이 다운스트림 테스트이 스테이트 예측에서 바이어스가 심하게 발생해버리면 그 다음 발전기를 예측할 때는 더 심한 바이어스가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나로 정확하게 훑어버리는 방법을 다운스트림 테스트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들었고, 그 반대로 이제 웨이팅은 다운스트림 테스트에 넣기에는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웨이트를 통해서 보정하는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이 보정이 바이어스가 EM보다 심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 테스트로 간다고 해도 큰 바이어스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게 최종 결정이어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웨이팅 기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차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빠른가요? 느린가요? 아니 이게 너무 느려도 못 먹고 너무 빨라도 어제 이제
익명의 내로자 카톡방에서 신고씨가 누군지 얘기 안 할게. 두 명 있으니까 신고씨가 어제 신고씨가 형 내일 그냥 빨리 끝내고 뒤풀이 가자 이렇게 카톡을 보면서 갑자기 다들 패션에 관심 없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방하고 이제 다시 EM 알고리즘식으로 돌아갔어요. EM 알고리즘식을 다시 봤는데 우리는 아까 이 EM 알고리즘을 가우시안에 나눌 때 썼죠.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는 이거 두 개예요. 근데 이거를 대신하자 하는 게 문제였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저 알파랑 위에 거 상위 분포 자체를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끌어낼 수는 있다는 이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모든 게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것처럼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아니라 예측 문제에서도 쓸 수 있는 거고 디스크리트한 베리어블이 아니라 컨티뉴어스 할 때도 다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한번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보다는 쓸만한 것 같고 실제로 많이 쓰니까 이거에 대해서 비콘 이번에 EM 쓰신 분 계신가요? 쓰신 분? 없죠? 네. 그래서 예시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컨티뉴어스한 거에 대해서는 예시인데 만약에 이제 상인이 어떠한 물건을 팔 때 A, B, C, D, E 물건을 이제 팔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이 사람이 이 상품이 잘 안 팔리니까 A 상품을 묶어서 묶음 판매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A, E 묶은 거 하나, 또 B, C, D 해서 4개의 상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묶음 상품이 잘 팔리네? 라고 해서 이 사람도 욕심을 냈는데 왜 어떻게 하냐? A랑 E랑 따로 팔게 됐어요. 그때 E를 얼마나 셀링할 수 있을까? 이 판매율도가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한 예측 모델인데 여기서도 이제 EM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B, C, D, E의 각각의 상품 판매 확률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사람은 커스텀 고객이 들어갔을 때 고를 수 있는 상품이 4개, 무슨 상품 플러스는 5개겠죠. 이거는 정확하게 넓은 로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식 자체를 처음에 이제 무슨 상품 풀었을 때의 판매를 Y라고 한다면 각각의 확률 값은 A 플러스 B, C, D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판매 샘플 자체는 Y1, Y2, Y3, Y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각각을 C에 넣어볼게요. 그래서 Y1, Y2, Y3, Y4 자체가 판매 있을 때 판매 경우수에 대한 확률 값은 이 세 번째 기처럼 다음과 표현할 수 없고 이거에 대한 우도함수 자체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B랑 E랑 떼어놓았을 때 얼마 팔릴 것이냐 그때를 이제 X라고 해놓을게요. 떼어놓은 상황 그럼 확률은 5개로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렇고 이제 우리가 B, C, D 자체는 이제 X 텀으로 넘어갔을 때 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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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C, XB랑 같을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거랑 차이 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X 변수에 대한 확률 값을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 X에서도 로그 우도함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아까 이 스텝 자체는 뭐였냐면 오수가 주어졌을 때 라이플리후드가 얼마가 나올 거냐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BC에 대해서는 Y값이나 X값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 말은 XB, XC, XB 자체는 컨스턴트한 상수값일 거고 결국에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은 XA랑 XE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XA에 대한 나머지가 컨디셔널하게 쌓였을 때 XA에 대한 확률값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또한 같은 방식을 통해서 B에 대해서도 이건 안 적어놨는데 B에서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익스펙테이션도 둘 다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까 구하고 싶은 거는 오브도 함수 값이잖아요. 오브 함수의 익스펙테이션이니까 이 우도 함수가 아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정의대로 따라가면은 이렇게 나올 것이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 익스펙테이션을 구했잖아요.
그럼 이 익스펙테이션을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린 이 스텝이 끝난 겁니다. 이 스텝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 게 x의 xa와 xb에 대해서 그리고 우방한테 익스펙테이션을 구해야 되는데 다음 거가 싶었다. 그럼 이제 m스텝에서 할 거냐. m스텝은 간단하죠. 이 우리가 구한 우방 자체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모수가 a, b, c, d, e니까 각각에 대해서 3등분 해갖고 a, b, c, d, e 총 5개의 E, L, E, A, B, E, E, L 이렇게 해갖고 각각 나오겠죠. 이거를 뭐 방식 여러 가지입니다. 뭐 기스 샘플링을 써도 수 있을 거고 뭐 한 번에 그냥 다 생략해갖고 그레디언트 기스 리턴 레슨을 해갖고 수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이게 반복하면은 우리가 뭔가 디스크리트하게 GM만 쓸 수 있었던 이 알고리즘 자체를 컨티니어스 베리어블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해요. 언제? 저 함수 확률 자체를 우리가 알 수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EM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배울 때 콘크리트나 디스크리트한 상황에서 많이 배워요. 그게 재능이죠. 그러다 보니까 EM에 대한 조금 필요성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상황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예시를 보면서 이렇게 이거 진짜 다양하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미신에 대한 제 생각이가 약간 의도 자체를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번 세션에서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은 미싱 나쁘지 않다. 뭐 데이터에 별칙수가 많으니까 뭐 별칙수 해보면 좋겠지. 약간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별칙수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이 샘플 자체가 별칙에 대한 예시는 아니잖아요. 사실 이건 테스트로 보면 예측에 대한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내 방식과 내가 예측할 때도 예측 자체도 있으니까 거기서도 이제 저희가 사용했던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고 앞에서 저희가 다시 봤던 스테이트에 대한 예측 스테이트 분류하는 두 개가 분명히 분포가 다를 것이다. 스테이트가 다르면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보조변수로 무조건 써야 돼라는 이제 그런 감 그런 게 조금 느끼셨으면 좋겠다 해서 데이터 분석에 자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 학기 세션 목표였습니다. 다음 이제 커절 오늘 이제 발표 내용했던 커절 한번 보겠습니다. 심슨 파라독스라고 아시나요? 심슨 파라독스 아시나요? 그 마지 심슨 이런 거 봐요. 심슨 파라독스 재우 씨 들어봤나요? 여기 딥러닝 배우신 분 있나요? 다 배웠겠죠? 근데 딥러닝 배우면 다 배우던데요? 베이지 뭐 이런 거. 하여튼 심슨 파라독스가 뭐냐면 지금 저희 가장 예시를 만드는 걸 갖고 왔는데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 예시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처방약 A를 줬고 어떤 사람한테는 처방약 B를 줬어요. 그때 이제 처방 A에 대해서만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심각한 사람이랑 뭐 경미한 사람 둘 수는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둘 다 약을 투여해 봤더니 마일드한 상황에서는 1,400명 중에서 210명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각한 상황에서는 100명에서 30명이 죽어버렸다. 즉 얘는 사람을 복용약 A 자체는 사람을 죽일 확률이 15%, 30% 정도 된다. 그럼 이제 복용약 B에서 대해서 보면은 마일드한 사람은 10%, 이제 좀 심각한 사람은 20%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봤을 때 누군가 물어요. 너 복용약 A 먹을 거야, B 먹을 거야, 둘 중에 하나 골라라고 하면은 재우 씨는 뭐 먹을 거예요? 그쵸. B를 먹었죠. 왜냐하면 B에서 보면은 각각 개인별로 보면은 10% 20%밖에 안 죽었고 그 상태가 어떻든 간에
처치 A는 B보다는 많아요. 15% 30%니까. 그래서 1을 먹는 게 현명해 보일 것 같은데 이거를 컨디션 상관없이 컨디션 상관없이 다 더했거든요. 더했고 봤더니 A 처치는 A 보경량을 400명 중에서 240명이 죽고 보경 B는 550명 중에서 105명이 죽었어요. 전체로 봤을 때는 보경량 B 먹은 사람이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럼 제우씨 뭐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슨 파라독스거든요. 컨디션별로 봤을 때는 B가 더 좋은데 전체로 봤더니 A가 더 좋은 상황. 이거를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을까가 이제 커저 인퍼런스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나리오 1, 그러니까 컨디션을 나눌 때를 보면 이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그림을 보면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뭐냐면 화살표가 출발점이 도착점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증상 자체가 처치에 어떤 복용량을 먹을지에 영향을 주고 증상과 처치 자체가 최종적으로 사람이 죽는 거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사가 어떤 A라는 사람한테 처방을 내려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말돼. 그래서 A라는 복용량을 줬고 뭐 심각해. 그래서 B라는 복용량을 줬다. 라는 의미. 이해되시나요? 아마 뒤에 좀 더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어놨죠. 증상이 처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증상이 심각한 사람에게는 B를 복용량 B를 주었고 증상이 약간 약한 사람은 A를 주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렇기에 증상이 심각해 전체로 봤을 때는 복용량 B가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증상이 처치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된다면 증상을 보고 복용량을 줬다고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된다면 복용량 B를 주는 게 현명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전체를 봤을 때는 지금 복용량을 주는 게 증상에 영향을 줬죠. 이 화살표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복용량 자체가 증상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 상황이죠. 뭐지? 시나리오. 그래서 이거는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복용량을 준 게 아니라 복용량을 줬더니 말대지고 죽은 거. 복용량을 줬더니 심각해지고 죽은 거.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약을 달라 그랬는데 이 의사가 그냥 A를 줘버리고 먹여봤더니 얘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이건. 그래서 처치가 증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처치가 그렇게 했기에 다음 증상에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처치 이제 복용량 B를 줬더니 상태가 심각한 사람들이 발생했고 그 중에서 100명이 사망했다는 의미입니다. 고로 이제 처치가 그냥 복용량을 주는 게 증상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A 복용량을 주는 게 맞다. 고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기준점을 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고 즉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인데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해요. 나 왜 이렇게 아침마다 머리가 아플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전날에 커피를 마신 날은 머리가 아파. 그래갖고 나는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아프니까 커피를 그만 마셔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정말 맞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거 버리고 찾아봤거든요. 이 CPU로 요약은 안 되는데 유튜브로 보면 카페인과 수분을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 이제 하지만 카페인이 혈관을 뜯기게 되는데 이 내로라는 혈류를 감소시킨다는 것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택형 완화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카페인은 통증 완화에 있는 효과를 개선하는 통증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 아예 틀린 거예요. 자기 혼자 커피를 마셨다는 생각이 취해갖고 커피랑 머리랑 이게 있어. 커피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거라는 생각을 잘못한 생각을 해버렸다. 인간관계가 잘못 잡혔다. 이 사람이 왜 틀렸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에 본인의 경험만을 믿고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잘못된 인간관계를 잡고 이거를 이제 인식평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은 왜 틀렸을까? 사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전날 과제라는 이유로 꼭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은 과제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건데 커피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한 거예요. 과제가 많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그림 다시 보시면 과제가 커피에 영향을 미치고 커피 자체가 수능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과제 자체가 수능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한 것을 느끼는 이러한 과제라는 불안전수가 작용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상관관계에 착각을 해버린 거죠. 물론 커피를 마신다는 머리가 아팠어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근데 인간관계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제랑 비공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과제를 만나면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은 인과관계는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예시만 갖고 놀 건 아니니까 결국에 이걸 데이터 분석에서 어떻게 쓸 거냐가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보통 실험북에서는 랜더마이즈한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어떠한 하나의 변수 자체가 Y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통적으로는 그 A라는 변수 외에는 다른 거를 다 통제해야 되는데 그걸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랜덤하게 주는 거예요, 무작위. 가령 이제 예를 들면 그 옛날에 듣던 건데 그 알약 같은 거 임상 실험하잖아요. 임상 실험할 때 알약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아시나요? 어떻게 주냐면 안 알려줘요. 못 먹는. 못 먹는. 근데 이게 그냥 가짜 알약일 수 있고 진짜 알약일 수 있는데 그냥 모르게. 약간 이게 이유 자체가 플라시보 효과를 막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게 많이 쓰고 여기서도 그러면은 간단하게 커피를 아무 날이나 마셔보는 과제가 있거든요. 그때도 머리가 아프면은 실제로 커피랑 구성이랑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수식적으로 좀 멋있게 그려보면 다음과 같아요. 만약에 커피 자체가 구성에 영향을 준다면 이번 식과 같이 커피를 뺀 기대값 차이랑 커피를 마셨을 때 안 마셨을 때 기대값 차이랑 다를 것이고 만약에 아무 영향이 없다면 세 번째처럼 똑같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컨디셔널하게 그런 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확률값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적어볼 수가 있다.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번이냐 2번이냐 이제 따져보니 랜더마이즈 트라이얼 방식이다. RCT 방식.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 인과관계가 어떤지 데이터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데이터로 쓰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노테이션이 조금 새로운 게 나오는데 do라는 게 나와요. 여기 터졌다. do라는 게 나오는데 이 do는 뭐냐면 그냥 단순해요. 그 어떠한 처치 자체를 했다는 거예요. T라는 트리트먼트를 했다. do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이건 딱히 없고요. 그때 이거를 이제 컴퓨터로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커피랑 두통이랑 관계성이 있다면 과제를 있는 날로 해보고 안 해보는 날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고 있으면 두통이 있는 날 과제를 했는데 커피도 마시 이거랑 과제 없는데 커피를 마시 이걸 두 개 해보겠다. 그렇게 그 식이 이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스펙테이션이 당연히 확률과 비슷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라는 걸 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다시 아까 그 증상 서치로 보시면
지금 우리는 A라는 첫 자체가 사망률하고 관계성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해요. 그러면 A라는 트리트먼트를 주했을 때 사망률 자체의 익스펙테이션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아까 저희가 만든 수식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 식에다가 저희 값을 하나하나 모든 상태에 대해서 다 넣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처치를 받았고 상태 자체가 마일드 할 때 사망 확률을 아까 15%였죠? 15%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일드 확률. 마일드 확률은 그냥 다 서메이션 해갖고 마일드한 사람들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시죠? 아, 모른가요? 그래서 지금 전체가 1400, 150, 500이니까 550에다가 1500 더하면 2050. 2050에다가 마일드한 사람 1400명, 1050명 해서 1450. 이렇게 해서 이게 이 마일드 값이라고 이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토탈에서 값이 0.19가 나와요. 똑같은 방식으로 고용량 B에서도 계산을 해보시면 0.129가 나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B라는 것 자체가 사망과 관련 얼마나 이런 관계성이 있냐 하면 0.129만큼 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는 A라는 고용량을 먹었을 때 이 사람이 사망한 거랑 0.129만큼 차이난다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보면은 A라는 처치 자체가 사망과 더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과관계를 따져봤을 때 생각해보면 B를 먹는 게 더 현명하구나. 그래서 이제 아까 A를 먹었던 신재호 씨는 빨리 죽습니다. 인과관계를 모르던 이제 신재호 씨는 A를 먹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B 먹는 게 더 현명하다라는 걸 이제 인과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론 실험에 한정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험에 한정돼서 얘기하는 건데 가끔 우리가 이제 아까는 랜덤하게 이날 커피 마셔, 이날 커피 마셔, 이날 커피 마셔 할 수 있는데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적어놓는데 흡연과 폐가 관계가 있는 게 몰라 그래요. 근데 교호작용이, 교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교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흡연과 폐 사이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랜덤하게 해야죠. 비우면 데가 가서 너 담배 피워. 너 담배 피우고 너 담배 피우고 너 담배 피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기간은 선량한 비우는 자인데 신념이 있는 애한테 담배 피우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절이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W라는 변수를 넣습니다. W라는 변수는 뭐냐면 우리가 컨트롤이 충분히 가능한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봄으로써 이게 두 개가 관계가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게 이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되냐라는 거거든요. 정말로 되는 게 이제 식을 보면은 아까 처음에 저희가 갖고 왔던 확률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W라는 새로운 변수를 넣었으니까 식 자체를 이렇게 변형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변형된 식을 이제 베이지를 써서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해집니다. 오늘 식은 자세히 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은 결국에는 T를 했을 때 Y가 일어날 것이냐 마냐가 우리의 관심사인데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W라는 변수를 이용해서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걸 expectation을 표현했을 때가 RH예요. 네, 가능하다. 여기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진짜 40분 남았네. 그래서 이제 커저를 왜 꺼냈냐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싱에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MAR이냐 MCAR이냐를 알려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메인 지식을 이용해갖고 이거랑 이거랑 관계가 있어라는 게 충분히 입수가 가능한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게 정말 관계가 있는지를 누구한테 설명해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해한데 이 커절 인퍼런스 자체를 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컨디셔널하게 보조변수가 미싱과 관련이 있다 또는 Y랑 관련이 있다를 충분히 표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베이지볼이 커절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왼쪽에 보시면은 이 X라는 변수가 미싱에 영향을 주었고 그 이 미싱과 X가 Y에 영향을 주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은 X가 여기 방향이 안 흘러져 그 말은 X 자체가 미싱에는 관여를 안 했다 즉 얘는 그냥 랜덤하게 미싱이 일어났고 이 미싱과 X가 결국에 Y에다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뭔가 이제 뭐 M, 뭐 X 이렇게 해요. 저희가 확률식을 표현할 수 있고 익스펙테이션을 통해 두 개의 관계가 인정하게 있는지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거 자체가 사용하면 그래도 조금 더 설득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세션에다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깊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이거 자체가 어쨌든 페이퍼의 내용이고요. 자세한 노테이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다 생각을 해갖고 우리가 알아볼 편하게 그린 편이고 여튼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공유하고자 이제 오늘 발표 진행하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무리했고요. 42분. 네. 한 학기 고생하셨고 오늘 여기 세션 마치고 뒤풀이 하러 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